대구의 도심. 화려한 넌사인과 고층 빌딩이 즐비한 거리. 늦은 오후.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어가는 시간. 이종우. 19세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노숙자에 불과했다. 헐렁한 옷차림에 구겨진 모자, 그리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종우의 진짜 정체는 전혀 달랐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화훼사 중 하나인 대성건설의 회장이었다. 수천억 원의 자산가이며 최근 그의 유일한 아들 이태민이 결혼 계획을 알렸다. 예비 며느리 최은비는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다. 태민은 은비를 소개하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종우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 가문의 며느리라면 단순히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해. 종우는 아내에게 말했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문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을 만큼 강인한지 확인해 봐야겠어. 또 그렇게 종우는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왔다. 그의 계획은 최은비를 우연을 가장에 만나고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대구 도심 근처. 종우는 마침내 최은비를 발견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퇴근길에 오른 듯했다. 종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학생. 종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죄송하지만 밥 살 돈 좀 주시겠어요? 하루 종일 굶었네. 헤헤. 은비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아, 네. 잠시만요. 은비는 가방을 뒤적이다 지갑을 꺼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이걸로 식사하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종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시험을 끝내지 않았다. 고마워요. 학생. 근데 이 노인네가 좀 바랄 게 있네요. 저기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만 사다 줄 수 있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서 말이에요. 은비의 친구가 그녀의 옷을 잡았다. 야, 그냥 가자. 요즘 사기치는 노숙자들 많대. 조심해야 돼. 그러나 은비는 친구의 만류를 뿌리치고 미소 지었다.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종우는 그녀의 뒷머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적합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은비의 선한 행동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 몇 분 후, 은비가 따뜻한 라면과 작은 김밥을 들고 돌아왔다. 할아버지, 여기 드세요. 라면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김밥도 좀 샀어요. 종우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요. 학생, 이런 노인네를 위해 이렇게까지. 은비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당연한 일인걸요. 우리 모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종우의 마음속에 얼음처럼 잠가뒀던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순수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 과연 끝까지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는 지켜보기로 했다. 학생, 사실 내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종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나 사실 고향에서 치료받으러 대구에 왔다가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은비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정말 큰 일이네요. 할아버지, 혹시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종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말을 이었다. 괜찮아요. 이미 많이 도와주셨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저 오늘 밤 지낼 곳만 있으면 좋겠네요. 은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 결심이 선듯했다. 할아버지,
제가 아는 작은 고시원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 묵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종우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당신에게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함께 가요. 그렇게 은비는 종우를 근처 작은 고시원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직접 반값을 지불했다. 종우는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정말 고마워요. 학생, 당신 같은 사람 덕에 세상이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 종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은비는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다시 들를게요. 혹시 필요한 게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비가 떠난 후 그는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아이라면 정말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손색이 없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은비는 약속대로 고시원을 찾았다. 그녀는 간단한 아침 식사와 함께 몇 가지 생필품을 가져왔다. 종우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학생, 당신의 도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종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은비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고향에 연락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실 내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내겐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연락할 수가 없네요. 왜요? 할아버지 은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종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가 곧 결혼을 한대요. 나는 그 아이의 장인이 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했죠. 그러다 다투게 되어 집을 나왔어요. 텀보린. 은비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렇군요. 하지만 할아버지, 아드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잖아요. 종우는 은비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요.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은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종우의 손을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드님에게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분명 아드님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종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종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었다. 은비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조언은 그가 찾던 바로 그 자질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비 앞에 섰다. 은비 씨, 사실 나는 존구가 말을 잇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이태민이 들어왔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태민은 종우를 껴안으며 외쳤다. 은비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태민 씨, 이게 무슨... 태민은 은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은비야, 이분이 바로 내 아버지야. 아버지, 이 사람이 내가 말씀드렸던 은비예요. 종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은비에게 고개를 숙였다. 은비 씨,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시험에서 하지만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은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엔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나요? 태민이 급히 설명을 덧붙였다. 은비야, 미안해. 나도 방금 알았어.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찾아 헤맸어. 종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 불찰이었다. 단지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당신을 시험한 것은 잘못되었어. 용서해 주시오. 에이. 은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다.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아드님을 위해 그러셨던 거잖아요. 종우의 눈이 붉어졌다. 은비 씨, 당신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리오. 이번 일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우리 태민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기쁘기 그지없소. 태민은 은비의 손을 꼭 잡았다. 은비야, 정말 고마워. 네가 이렇게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은비는 미소 지었다. 태민 씨, 그리고 아버님,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종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지 않겠어. 당신을 기다리는 앞으로의 어머니가 계실 거야.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종우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은비가 문득 궁금한 점을 물었다. 아버님, 근데 어떻게 제가 어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을 거란 걸 아셨어요? 종우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사실 며칠 동안 당신의 일과를 살펴봤어. 미안하오. 은비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정도로 저희를 위해 신경 써 주시다니. 태민도 함께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이런 식의 깜짝 이벤트는 자제해 주세요. 우리 모두 놀라서 심장이 떨어질 뻔했잖아요. 종우는 멋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알았어. 앞으로는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하지. 차가 도착한 곳은 대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은비는 처음 보는 호화로운 환경에 놀란 눈치였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종구의 아내 최미영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미영은 은비를 보자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은비야,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가워.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야. 은비는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 터이. 미영은 은비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들어와서 앉아. 이야기 많이 해야겠어. 거실에 모여 앉은 네 사람. 미영이 차를 준비해오는 동안 존구가 입을 열었다. 은비 씨, 이번 일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해해줘서 고맙소. 사실 우리 가문은 종우는 자신의 회사와 가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은비는 놀란 눈치였지만 차분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아들의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미래를 이어갈 사람을 찾는 것이었지. 은비 씨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판단력은 우리 가문에 꼭 필요한 자질이야. 은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저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요.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해요. 태민이 은비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 은비야, 우리 함께 해 나갈 거야. 미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은비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는 네가 그저 너 자신인 것만 바랄 뿐이야. 네가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과 현명함으로 충분해. 종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은비 씨, 우리는 당신을 믿소. 그리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태민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비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크게 바뀔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태민이 물었다. 은비야, 괜찮아. 많이 놀랐지. 은비는 미소 지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평온해. 너희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 태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사실 나도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다면 말렸을 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예상치 못한 시험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이다. 몇 주 후, 종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따뜻한 손길입니다. 우리는 노숙자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대성건설은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사회공헌 활동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우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단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은비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은 제 며느리가 될 최은비 씨가 맡게 될 것입니다. 은비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종우는 말을 이었다. 은비 씨는 비록 우리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그녀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통찰력은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은비는 종우에게 다가갔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시오. 당신이 보여준 그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오.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은비는 대성건설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몇 달 후,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언론에서 대성건설의 이 새로운 시도를 높이 평가했고 회사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었다. 종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처음 은비를 시험했던 그 날을 떠올렸다. 그때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은비가 들어왔다. 아버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종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들어오게. 은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아버님,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요.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차리. 종우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로운 생각이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소? 은비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그분들 중 일부를 고용하는 거죠. 종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거요. 은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종우는 은비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조소, 당신의 열정이 마음에 들어요. 이 계획을 구체화해서 다음 이사회에 제출해 보시오.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은비의 눈이 빛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선이? 그녀가 나간 후 종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은비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의 배우자를 시험하려 했던 것이 이제는 회사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졌다. 며칠 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민이 물었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은비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종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놀랍도록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은비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미영도 기쁜 표정으로 말을 덧붙였다. 그래요. 은비가 저번에 노숙자분들을 위한 급식 봉사에 나를 초대했는데 정말 보람찼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니 자랑스러워요. 은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종구가 말했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의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태민아. 은비야, 너희 둘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 태민과 은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태민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 저희가 생각한 결혼식 계획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종우와 미영은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비가 설명을 시작했다. 저희가 생각한 건요. 결혼식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결혼식 날 하객분들께 축의금 대신 기부를 부탁드리고 그 금액만큼 저희도 매칭해서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거예요. 미영이 감동한 듯 말했다. 아이고, 정말 의미 있는 생각이구나. 종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희들 결혼식은 인생에서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은비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희에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특별할 것 같아요. 저희의 새 출발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태민이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종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너희 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전적으로 지지하마. 정말 자랑스럽구나. 미영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다니. 정말 복받은 부모야. 그렇게 태민과 은비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여러 언론에서도 이 특별한 결혼식에 대해 보도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다. 하객들 중에는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받은 이들도 많았다.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는 이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러 다닐 때 한 노인이 은비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기억하시나요? 작년 겨울 대구역에서 저에게 라면을 사주셨죠? 은비는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아, 네? 기억납니다, 어르신. 잘 지내셨나요?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보여준 친절 덕분에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은 따뜻한 손길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도 얻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비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태민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여보, 네가 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 옆에서 있던 존구가 말했다. 그래? 은비야, 네가 그날 보여준 그 마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 그 마음 잃지 말거라.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테랭. 결혼식은 그렇게 감동 속에 끝이 났다. 태민과 은비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몇 년 후,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대성건설은 단순한 건설 회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종우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며느리 은비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처음에 저는 단순히 아들의 배우자를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종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저는 안심하고 어려 회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끌어갈 대성건설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비가 물었다. 아버님, 정말 저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하셨나요? 종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은비야, 네가 보여준 그 작은 친절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고 내 덕분에 나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단다.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정말 행복해요. 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갔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흐름이 되어 계속되고 있었다. 부산의 한적한 주택가. 이른 아침 고요를 깨는 반려견 용맹의 처절한 짖음, 정민석 소령. 국방부 특수임무 중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그의 집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오후 예정된 장례식. 이미 운구된 유해. 그런데 용맹은 왜 멈추지 않고 짖는 걸까? 어머. 저 개가 왜 저러지? 옆집 박소연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고 숨겨진 비밀은 이제 막 드러나려 한다. 이 짖음이 폭로할 충격적인 음모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미스터리 속으로 뛰어들 준비 되셨나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긴장감 넘치는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비밀을 함께 풀어보세요. 용맹의 짖음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그 소리에는 슬픔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가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박소연의 남편인 최우진 씨가 말했다. 그는 전직 소방관으로 정민석 소령과 대학 동창이었다. 민석이는 용맹을 가족처럼 여겼어요. 뭔가 이상한 게 분명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정민석 소령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하자 용맹의 짖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민석 어머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최우진이 말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정민석의 어머니인 김옥희 여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 김옥희 여사가 물었다. 어머님, 용맹이 아침부터 계속 짖고 있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걱정돼서 왔습니다. 최우진이 설명했다. 김옥희 여사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다. 들어가 봅시다. 문이 열리자마자 용맹이 달려나와 그들의 다리 주변을 맴돌았다. 개의 눈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용맹아, 무슨 일이야? 최우진이 말했다. 어머님, 전 소방관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해요. 용맹이 이렇게 구는 건 처음입니다. 마침내 김옥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의 뚜껑을 열기 시작했다. 관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용맹의 짖음 소리마저 멈췄다. 이럴 수가. 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관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정민석 소령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다. 김옥희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민서가, 내 아들이 어디 갔어? 최우진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정민석 소령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즉시 수사를 요청합니다. 그 순간 용맹이 다시 짖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창문 쪽을 향해 달려갔다. 최우진이 창밖을 내다보니 집 밖 도로에서 검은색 밴이 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 차를 쫓아야 해요. 최우진이 소리쳤다. 박소연은 빨리 용맹의 목줄을 잡았다. 저희가 용맹을 돌볼게요. 어서 가세요. 최우진은 김옥희 여사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님, 민석이를 꼭 찾아올게요.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최우진은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고 검은색 밴을 쫓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누가 정민석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정민석은 정말로 죽은 것일까? 이것은 단순한 시신 도난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국 군대의 어두운 비밀과 음모가 얽힌 거대한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충성스러운 한 마리 개와 죽었다고 여겨졌던 한 군인이 있었다. 최우진은 벤을 쫓으며 경찰 본부에 연락을 취했다. 여기는 전직 소방관 최우진입니다. 지금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의문의 벤을 추적 중입니다. 차량 번호는 부산가 오리 소텔 8입니다.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그는 운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도로 위의 차들, 지나가는 행인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누가 정민석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민석의 사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한편 정민석의 집에 남아있던 김옥희 여사와 박소연은 용맹을 달래려 애쓰고 있었다. 용맹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고 계속해서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옥희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저 이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민석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소연은 김옥희 여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우리가 꼭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우진 오빠가 반드시 민석 씨를 찾아올 거예요. 제디나. 그때 용맹이 갑자기 일어나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군복을 입은 2명의 장교가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방부 특수조사과 소속 윤재현 대위와 최수진 중입니다. 정민석 소령의 유가족분을 뵙고자 왔습니다. 김옥희 여사가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제가 정민석의 어머니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윤재현 대위가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정민석 소령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옥희 여사와 박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군인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이렇게 빨리 알았을까? 최우진이 경찰에 신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게 김옥희 여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소연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다. 용맹의 이상 행동, 관을 열어본 것, 그리고 최우진이 의문의 밴을 쫓아간 것까지 윤재현 대위는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해서 메모를 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때때로 최수진 중위와 눈빛을 교환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맡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재현 대위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 사건의 민감한 성격을 고려해 당분간 외부에 알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서요. 김옥희 여사의 얼굴에 의문의 표정이 스쳤다. 국가 안보란요. 제 아들이 무슨... 최수진 중위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정민석 소령님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사망과 시신 도난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박소연이 물었다. 그럼 민석 씨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두 장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윤재현 대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용맹이 다시 짖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뒷마당 쪽을 향해 달려갔다. 네 사람은 용맹을 따라 뒷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마당 한쪽 구석에 있던 나무 밑에서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었다. 최수진 중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USB였다. 이건 최수진 중위가 말을 잇지 못했다. 윤재현 대위가 USB를 받아들고 살펴보았다. 이건 군용 특수 암호화 USB입니다. 정민석 소령이 숨겨둔 것 같군요. 김옥희 여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럼 저걸 보면 민석이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윤재현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요. 하지만 이건 고도로 기밀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전한 장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최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뒷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을 놓쳤어요. 하지만 번호판은 확실히 봤습니다. 부산가 526-8이에요. 윤재현 대위와 최수진 중위는 놀란 듯 최우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시죠? 윤재현 대위가 물었다. 최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전 최우진입니다. 전직 소방관이고 민석이의 친구예요. 윤재현 대위는 눈살을 찌푸렸다. 민간인이 이런 일에 개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우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제가 민석이를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왜 군이 이렇게 빨리 왔죠? 누가 민석이의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그 USB는 뭡니까? 윤재현 대위와 최수진 중위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최수진 중위가 입을 열었다. 이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어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김옥희 여사가 앞으로 나섰다. 제발 제 아들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민석이가 정말 죽은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나요? 윤재현 대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민석 소령은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의 사망이 위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했다. 박소연이 물었다. 그럼 민석 씨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수진 중위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 USB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우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럼 지금 당장 그걸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윤재현 대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특수 암호화되어 있어 일반 컴퓨터로는 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부로 가져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김옥희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윤재현 대위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이 일의 민감성을 고려해 당분간 외부에 알리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최우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군인들을 바라보았다. 전 이지아 일에 계속 관여하고 싶습니다. 민석이는 제 친구니까요. 윤재현 대위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은 저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행동해선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용맹이 다시 짖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현관문 쪽을 향해 달려갔다. 모두가 긴장한 채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군복을 입은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장군님, 윤재현 대위와 최수진 중위가 동시에 경례를 붙였다. 그 남자는 김옥희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김옥희 여사님, 제가 정민석 소령의 직속 상관 이강혁 장군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드리려 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강혁 장군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등장으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강혁 장군은 거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빛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였다. 먼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강혁 장군이 입을 열었다. 민석 소령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일은 고도의 기밀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옥희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건가요? 이강혁 장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전을 위해 사망으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이 말에 김옥희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왜요?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이강혁 장군이 설명을 이어갔다. 정민석 소령은 현재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최우진이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왜 관이 비어 있었고 누가 그 검은색 펜을 몰고 갔죠? 이강혁 장군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게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지금 막 보고를 받았는데 북한 스파이들이 정민석 소령의 시신을 탈취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윤재현 대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북한 스파이라고요? 어떻게 그들이 이 작전을 알아냈을까? 이강혁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최수진 중위가 USB를 들어보며 말했다. 장군님, 저희가 방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민석 소령이 숨겨둔 것 같습니다. 이강혁 장군의 눈이 커졌다. 그거군요. 정민석 소령이 마지막으로 보고한 중요 정보가 담긴 USB입니다. 이걸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옥희 여사가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아들은 언제 돌아올 수 있나요? 이강혁 장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그가 임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귀환시키겠습니다. 최우진이 다시 물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강혁 장군이 대답했다. 당분간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장례식도 예정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적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옥희 여사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니. 이강혁 장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민석 소령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다. 이 순간 용맹이 다가와 김옥희 여사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마치 그녀를 위로하려는 듯했다. 이강혁 장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 작전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그리고 정민석 소령을 위해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과 걱정이 남아 있었다. 이강혁 장군과 두 장교가 떠난 후 김옥희 여사는 용맹을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최우진과 박소연 부부는 그녀 곁을 지켰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옥희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민석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기쁘지만 동시에 너무 걱정돼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최우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꼭 민석이를 안전하게 모셔오겠습니다. 김옥희 여사는 최우진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우진 씨. 하지만 당신도 조심해야 해요.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를 위험에 빠뜨려 둘 순 없습니다.
그때 용맹이 갑자기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다. 모두가 긴장한 채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네요. 박소연이 말했다. 용맹이 뭔가를 느낀 것 같은데 험버베이. 최우진은 주변을 살폈다.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김옥희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 하느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최우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은 이강혁 장군의 말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민석이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전 아직도 이 상황이 완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박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이에요. 북한 스파이들과 맞서 싸울 순 없어요. 최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선 민석이의 동료들이나 최근에 그와 연락했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어쩌면 그들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옥희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집에 왔을 때 그 아이가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어.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죠. 최우진이 궁금해했다. 어머님, 혹시 그때 민석이가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김옥희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맞다. 민석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용맹을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저 평범한 부탁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우진의 눈이 반짝였다. 용맹이 그래요. 용맹이 오늘 아침부터 이상하게 굴었잖아요. 어쩌면 민석이가 용맹에게 뭔가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모두의 시선이 용맹에게 향했다. 용맹은 마치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박소연이 물었다. 하지만 걔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최우진이 설명했다. 걔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요. 어쩌면 민석이가 용맹을 이용해 뭔가 메시지를 남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단서 같은 것 말이에요. 김옥희 여사가 용맹을 불렀다. 용맹아, 이리 와봐. 용맹이 김옥희 여사에게 다가갔다. 김옥희 여사는 용맹의 목줄을 살펴보았다. 여기 뭔가 있어요. 목줄 안쪽에 작은 종이가 접혀 있었다. 최우진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다. 거기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위험, 믿을 사람 없음, 서랍 속 열쇠, 지하실,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최우진이 주얼거렸다. 민석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박소연이 물었다. 서랍 속 열쇠라는 건 뭘까요? 김옥희 여사가 갑자기 기억난 듯이 말했다. 민석이의 옛날 장난감 상자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소중히 여기던 거예요. 서재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서둘러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장난감 상자를 찾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열쇠가 있었다. 최우진이 열쇠를 들고 말했다. 이제 지하실로 가봐야겠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최우진이 열쇠로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또 다른 USB와 몇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이건 최우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북한의 핵시설 위치와 관련된 정보 같아요. 민석이가 이걸 왜 여기에 숨겼을까? 김옥희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도 그 아이가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었나 봐요. 심지어 군 내부의 누군가를. 최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믿을 사람 없음이라고 썼잖아요. 민석이는 자신의 임무가 누군가에 의하에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펌보배요. 박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이 정보를 군에 알려야 할까요? 최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민석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누구를 의심했는지,
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민석이를 찾아야 해요. 김옥희 여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요. 내 아들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도 밝혀내야 해요. 최대비. 최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우리가 함께 민석이를 찾고 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제 그들 앞에는 위험하고 미스터리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민석을 찾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한 군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정민석 소령을 찾기 위한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용맹의 지짐이 폭로한 국가적 음모. 그 진실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미스터리를 함께 풀고 싶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